어, 일단은 오늘 알파벳 얘기는 위원님 판단도 좀 앞서도 뭐 듣긴 했습니다만 위원님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알파벳 실적을 바라볼 때는 일단 알파벳이라는 종목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알파벳을 비롯한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렇죠. 관점에서 이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AI 투자를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시험대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 상황에서 알파벳은 실적도 빨리 발표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AI 생태계의 수직적인 통합적인 네. 사업 영역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기대감이 좀 높았습니다. 다만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예. 것들을 바라봤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는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애프터마켓에서 조금은 안 좋았던 이유는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던 부분, 투자 비용을 현금 흐름으로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하이퍼스케일러 자체에 대한 이슈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흘러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정리를 하자면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여전히 돈을 쓰겠다. 그래서 AI 투자 병목에 있는 것들은 아직은 투자를 더 하기 때문에 실적의 가시성이 좀 높아진다라는 부분이 주목을 받은 것 같고 한편에서는 AI 수익화에 대해서는 약간의 아직도 기간이 더 남았다라는 그렇죠. 부분을 인식을 시켜준 것 같습니다. 오늘 결국 이제 애프터마켓에서의 주가가 지금 시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딱 극명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말씀하신 알파벳은 주가가 네, 안 애프터마켓에서 더 좋았죠. 떨어졌잖아요. 네, 정규장 맞습니다. 때부터. 네네. 근데 거꾸로 정규장에서 고만고만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그쵸, 맞습니다. SK하이닉스 ADR은 예, 또 더 올랐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네는 뭐 FCF가 뭐 줄든 뭐 잘 모르겠고 그쵸. 예. 어쨌든 너네 자본지출 계속 한다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쵸. 그럼 반도체는 계속 오케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제가 네. 너무 뭐 아, 이렇게 딱 뭉뚱그려 생각을 했긴 한데 딱 와닿게 설명해 네, 주신 그런 것 느낌인 것 같습니다. 같더라고요. 네, 그럼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은 이런데 네, 다음 주에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네, 그다음에 뭡니까 아마존 아마존이라든지 이렇게 또 네, 메타, 세 군데 예. 다 있잖아요. 네, 네, 수치가 차이가 있을 뿐 아마 분위기는 대동소이할 것 같다는 얘기들을 현재까지는 하는데 네, 네. 그럼 이제 뭐 비슷하게 간다고 치고 네, 끝나고 났어요. 다음 주에 이제 얘네들 실적 끝났어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 다음 주가 될 텐데 그럼 이제 대략 8월 이제 초가 되겠죠.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이제 반도체가 한 2주가 뭡니까? 한 달까지 굉장히 사실은 깊은 네, 조정을 받은 거잖아요. 한 맞습니다. 40% 떨어졌던 거니까. 네, 네, 네. 그럼 이게 다시 뭐 일단 V자 반등이 됐든 아니면 이렇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갈 거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다 됐으니 네, 네, 네. 그 부분이 아마 가장 좀 우리 시청자분들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메모리 3사의 투탑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로 보면. 이 종목들이 정고점을 탈환하고 신고가를 갱신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위원님은 네네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반도체 투탑이 베타화된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무언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폭발적인 이익 성장, 네, 기대감 네. 이런 걸로 환호하는 시장이었다면 하반기는 약간은 이성적으로 시장을 대하면서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바라봐야 되는 시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할 게 많아지는 시장이 되는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면은 좀 트레이딩 내지는 뭐 박스권 이런 그림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당장의 그림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말씀하신 대로 조정의 폭이 상당히 깊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PER 레벨이 뭐 4배대까지 떨어지는 역대급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저점을 확인하고 고점이 어디일 것이냐를 확인해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좀 앞으로 시간을 두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만약에 비중이 너무나 쏠려 있다라고 한다면은 올라설 때 조금씩 줄이고 여기에서 좀 다른 종목들을 찾아 나가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앞으로의 시장을 대할 때는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반기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상반기 때처럼 그렇게 가지 않는다면 네. 예를 들어 고객님닷컴도 지금 여전히 어쨌든 줄었다 해도 106조 대고 뭐 네네네. 신용융자도 33조 대고 하여간 네. 시장에 대기성 자금은 많죠. 여전히 있으니 네, 맞습니다. 그 돈들이 삼성이랑 반도체랑 안 쏠리면 어디로 갈 텐데 네네.
그럼 이제 이렇게 순환매가 확실히 된다는 얘기네. 분산이 된다는 네, 얘기네. 그렇죠. 저희는 순환매를 보고 있는 뷰입니다. 네. 그러면은 얘기할 거리가 많아지죠. 그러면 이제 그렇죠. 순환매로 간다고 네. 했으니 계속 쏠린다고 그러면 사실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순환매로 간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뭘 이제 보느냐. 이제 요 네. 부분을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이따 여쭤보기로 하고 그럼 이제 삼성전자 네네네. 하이닉스 관련돼서 좀 마무리를 좀 한다고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는 40%, 이를테면 뭐 300만 원 하이닉스 가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38만 원 이렇게 가고, 이게 이제 고점이잖아요. 네네네. 지금은 이제 20만 원대 초중반까지 떨어졌던 거 네. 삼성전자 기준으로 이제 조금 네네. 올라왔고, 하이닉스도 아직은 200만 원 회복을 못했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정부적까지는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네네. 회복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네.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글쎄요. 저희가 그것도 어려운 얘기가 가격 레벨을 딱 얘기를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뭐 글쎄요. 기술적인 분석을 제가 잘은 몰라요. 잘은 모르지만 낙폭 대비해서 뭐 3분의 2 정도? 뭐 이 정도를 뭐 기술적으로 보는 반등선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격대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올라섰을 때 어떻게 좀 비중을 줄일 것인가, 그리고 줄였을 때 어디로 갈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시장을 대응하자라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예를 들어 네. 한참 고점 근처에서 사셨던 분들 있잖아요. 지금 네. 제일 속상하고 그쵸. 힘드신 분들. 맞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다 사실 길게 보면 그냥 갖고 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글쎄요. 길게 봤을 때 언젠가는 저희가-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인 건데. 그렇죠. 일단 저희도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하반기에는 전자닉스에 대해서 약간은 보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내년 시장을 바라봤을 때 이 AI 사이클로 인해서 반도체가 시클리컬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사이클이 장기화되고 저점이 이전처럼 뭐 적자로 가는 사이클을 네.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기로 봤을 때 좋게 보냐? 좋게 봅니다. 다만 하반기라는 시간 동안에 또 어떤 변수들이 발생을 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네. 저희가 제일 주목하고 있는 거는 뭐 데이터 센터 규제에 대한 부분, 그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반도체에 대한 재고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2017, 18년 사이클을 망가뜨린 사례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험악한 얘기가, 주가가 빠질 때는 원래 험악한 얘기가 맞아요. 더 심화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좀 올라섰을 때 아무리 좀 고점에 사서 뭐 좀 손실폭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손절을 해서 다른 것들을 좀 보는 게 어떨까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네. 수익을 내서 그쵸. 여기서 손실 네. 부분을 메우는 그쵸. 방식으로. 그리고 주가가 혹시 좀 변동성을 보이는 상황에서 전자닉스가 충분히 싼 가격에 왔다 했을 때 그때 차라리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확 못 간다. 네네. 더 떨어지진 않겠지만 확 못 간다 그러면은 지수도 상방이 막힌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저희는 하반기 지수 밴드를 6,300에서 8,500 정도로 제시를 그러면은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고점은 상반기에 찍은 게네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명확한 데이터라는 건 없어요. 다만 이제 과거의 데이터들을 참고해서 보게 되는데 네.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코스피의 12개월 포워드 이익 증가율 이 부분이 정점을 기록하게 되면 이후에 주가 지수 역시도 상방으로의 여력은 좀 제한되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네, 근데 네. 그 그림이 올해도 상반기에 똑같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가가 이제는 부러진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대로 확인해야 될 것도 많고 최근에 또 이슈가 부각되는 매크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생각에는 일단은 하반기 정도는 앞으로 진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반도체의 사이클이 달라진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나가면서 내년을 좀 기대하는 그런 시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스피가 아시겠지만 64%인가요? 네네. 그렇게 올라왔을 때 그래서 이제 이게 작년 연말 연초 얘기입니다. 저도 방송에서 코스피가 작년에 64%가 올랐는데 맞습니다. 올해 그렇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작년에 거의 못 간 코스닥이 좀 더 가고 뭐 네. 이러지 않을까요? 뭐 그쵸, 그다음에 그쵸. 또 그거에 연초에 막 코스닥 활성화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상반기에 코스피가 100% 넘게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물론 이거를 이제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 지난번에 9천 살짝 넘었을 때, 네, 9,300인가 갔을 때, 네네. 그게 올해 고점이었을 네. 수도 있다라는 거. 저희는 좀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그것도 충분히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상반기에 6개월 동안 100% 넘게 지수가 그쵸. 오르는 건데 종목이 그렇죠, 아니라. 그렇죠. 맞습니다. 그 사실 그 탄력이 하반기까지 내내 이어질 거다라고 본다라는 거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상반기 시장이 저희는 약간의 과열된 성격도 있었다라고 맞아요. 보고 있거든요. 네. 이 과열을 만들었던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이기는 한데 주식 시장이 이렇게 붐업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주가를 보고 들어오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좀 과열을 만들어내는 주체라고 저희는 보는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네. 영향도 있을 거고. 네, 맞습니다. 막판은. 그게 이제 2021년, 2007년 이럴 때도 똑같이 나타났었는데 그 규모 자체가 이제는 좀 목에 찬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좀 전에 이제 개인 투자자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게 막 올라가는데 포모를 견디면서 이번에는 기다려야 돼, 참아야 돼 이렇게 하신다는 건 참 어렵죠. 거기다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출시되고 나서 날 때 그때만 지난 5월 말 6월 네네. 초 얘기죠. 네. 그때 반도체 워낙 얼마나 좋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단일종목 레버리지까지 해주니 그쵸. 우리는 아래 변동성을 생각 안 하고 그쵸. 이거 이제 더 끌어올리겠구나. 맞습니다. 종가에 더 이제 네. 두 종목 더 주가 뛰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던 네. 게 사실은 맞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후유증을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아주 세게 빡세게 진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적인 측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지난 한 달 동안 장이 안 좋았던 가장 큰 이유도 수급적인 측면을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네. 현재 보면 어쨌든 외국인이 지금 7,800억대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4거래일 연속 계속 사고 있고요. 네. 네. 어제도 3조 넘게 샀고 개인은 또 그만큼 빠져나갑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 수급 주체의 역전 상황이 전환 상황이 그럼 하반기에도 계속 된다고 했을 때 외국인이 과연 지수를 막 이렇게 8천 이상 끌고 올 만큼 사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좀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이제 지수 밴드를 상단을 8,500으로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고점을 뚫고 역사적인 고가 갱신은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게 보는 것은 결국은 외국인 수급이 공격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이유들은 뭐 이미 많이들 들으셨을 테니까 아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은 일단 리밸런싱성 순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의 그림을 바라봤을 때 지금은 저평가 메리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오는 성격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네, 근데 AI 생태계가 정말 확장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좀 컨빅션을 가지거나 무언가 단서를 더 갖거나 이래야만 신고가를 갱신할 정도로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일단 하반기에는 뭐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도 공격적인 유입은 조금은 어렵다. 지수도 상단을 뭐 갱신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유동적으로 좀 놔두신 거네요. 여지는. 만약에 그런 컨빅션이 그쵸, 나온다 맞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뭐 8,500이라는 거는 사실은 지난번 고점에서 봤을 때 뭐 크게 사실 큰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네, 얼마든지 네. 9,300을 넘을 수가 그쵸, 있는 그쵸. 거니까. 그러니까 그럴 만큼 지금 현재 그러니까 7월 후반, 중후반 지나고 있는 지금 현재 올해 하반기 전체를 다 어떻게 갈 것 같다라고 확신을 갖고 얘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쉽진 너무 않죠. 많다. 예, 맞습니다. 상반기에 비해서는 하반기는 확실히 상반기는 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뭐 삼전 닉스 하면 되지 뭐 이런 그렇죠. 투자 전략이 뭐 필요해? 걔대로 네, 사면 되는 거지.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거고 네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두 종목의 이런 쏠림을 가져왔던 이유일 텐데 그쵸. 네. 하반기는 이제 상반기 시장과는 완전히 좀 다른 그렇죠. 시장. 예. 그러면은 그 하반기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LS에서는 음. 어떻게 보세요? 일단 큰 그림에서 AI 생태계가 어쨌든 글로벌 화두잖아요. 그럼요. 이 관점에서 보면은 AI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가장 큰 문제는 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서 얼만큼 무얼로 벌어들일 것이냐. 그렇죠. 이 돈 버는 문제는 거. 네. 결국은 수익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화와 맞닿아 있는 디지털이라든지 피지컬 쪽, 우리나라 시장으로 보면은 뭐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쪽이
디지털이 될 것이고 아니면은 반대편에 있는 게 이제 피지컬, 반대편이라기보다는 같이 가는 이제 그렇죠. 피지컬 쪽에서는 네, 네.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일 것인데 이쪽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관심을 좀 유지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제일 좋게 보는 것은 반도체의 소부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네, 예. 소부장이 결국 AI 생태계 투자가 이어지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효율화해 나가면서 시장이 흘러왔거든요. 네. 그러면 반도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소부장단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전력이라서 그러니까 예. 2차 전지나 뭐 전력기계 쪽 이쪽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사실 AI 관련 섹터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소부장, 그쵸. 말씀하신 전력, 그다음에 ESS까지. 네네네. 결국은 AI라는 그 메가 트렌드죠. 그쵸. 이거 네. 선상에서 그러니까 뭐 반도체가 못 가더라도 네. 결국 그 선상에서 있는 다른 쪽 맞습니다. 섹터 네네. 이렇게 정다운 위원이나 에르스 투자증권 쪽에서는 좀 하반기를 좀 보고 계시다. 그 상반기 같이 그렇게까지 폭발적이고 겁날 정도의 상승을 하반기에는 네. 기대할 수는 없다. 저희는 네. 좀 쉽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가는 것도 좀 부담스럽게 해서 합니다. 그렇죠. 네. 네. 오늘 에르스 투자증권 정다운 연구위원하고 시장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